일본 10대들의 충격적이고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명문 여학교, 방과 후 텅 빈 교실에서 흐느낌이 들리는데요.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저랑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평범한 여고생의 고백이 가슴 깊이 울리는데 일본 소녀의 절규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일본,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젊은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평범했던 가정에서 시작된 갈등,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카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요시다 아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최근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해외 파견 업무로 인해 중학교 시절을 뉴질랜드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현지인들도 친절했지만 일본의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예의 바른 문화, 세계가 인정하는 음식, 그리고 세계 최고의 치안까지 일본의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인 정신과 섬세한 서비스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자부심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제 소중한 친구 우치다 리카였습니다. 리카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예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살았던 리카와는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부모님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셨기에 두 가족은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행도 같이 다녔어요. 매년 여름 우리 가족들은 함께 가마쿠라 해변으로 피서를 갔으며 겨울이면 하코네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와 리카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늘 같은 반이었는데 하교 길에는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요. 방과 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았고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우리는 도서관에서 선생님께 귀여움을 독차지했어요. 우리는 신카이 마코토의 소설을 함께 읽으며 울기도 하고 미스터리 소설을 읽으며 범인을 추리하기도 했죠. 매년 벚꽃이 필 때면 도서관 앞 벚나무 아래서 도시락을 함께 먹는 것이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버지의 해외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밤 저는 리카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리카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슬프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리카와 저는 서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을 때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간절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날 그리웠던 리카의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카는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무언가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는데 리카의 방은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벽면 가득 NCT와 방탄소년단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순간 저는 일본으로 돌아온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일본의 학교와 친구들이 그렇게 바뀌었듯 리카의 방도 제가 떠난 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카는 제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매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NCT와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와 노래는 물론이고 예능에서 보여주는 재치 있는 모습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겉으로는 리카의 기분을 맞추려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돌도 충분히 멋진데 왜 하필 한국 아이돌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교실에서는 징차 소레나, 야바인데, 아라소데스 같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여 오가고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 속 명장면을 따라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아예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리카는 그 속에서 한국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인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리카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어나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모르는 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리카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게 두렵더라고요. 단순히 한국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우정이 깨져버린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우수성만을 믿어왔던 제게 이런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소중한 친구 리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가 싫더라도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컴퓨터와 TV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찾아보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연예인들보다 한국 연예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에 눈을 떼기 어려웠어요. 일본 연예인들도 충분히 멋있지만 한국 연예인들은 세련되면서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보니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 드라마는 광진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처럼 한국은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트렌드라고 해요. 호기심에 첫 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밤을 새워가며 정주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만화가 판타지나 로맨스에 집중했다면 한국 웹툰은 사회 문제까지 다루며 더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이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작 웹툰도 함께 보면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에 푹 빠져들어갔어요.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보게 되었는데 북한과 남한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주연 배우인 현빈과 손예진의 미모에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감동과 충격을 준 작품은 미스터 선샤인이었는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잘못된 역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일본을 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구조도 함께 보여주었고 신분제로 인해 고통받는 백정의 아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억압당하는 귀족 규숙, 노비 출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새 삶을 시작한 주인공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당신이 지키려는 조선은 노비도 백정도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었는데 이 질문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모든 주인공들이 자신들을 버린 조국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는 제가 알던 어떤 일본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난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깊이 있는 메시지와 한국인들의 정신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고 이런 감동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리카에게 드라마 감상평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메모해가며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힘들었지만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해보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리카를 만났을 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 리카는 무척 기뻐하며 한국어 공부를 도와준다고 제게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고 리카와 함께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나의 노력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0%가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어를 모르면 대화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한국어 실력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의 척도가 되어버렸고, 저도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었지만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의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귀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어느새 입에 붙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는데, 처음에는 리카와의 우정을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저도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패션, 음악,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도전 정신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K-팝 아이돌들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리카가 왜 그토록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제 결심을 말씀드렸을 때 늘 제 편이었던 엄마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평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해 주시던 엄마였기에 저는 한국어 공부도 흔쾌히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한국이 과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셨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은 모두 정치적 도구일 뿐이며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한국에 대한 엄마의 격한 반응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나라였는데 엄마의 눈에 비친 한국은 마치 전혀 다른 나라 같았어요. 평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처음 보는 완강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창 엄마와 긴장된 대화가 오가던 그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아빠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으신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3년 전 서울 출장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아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과 IT 인프라, 그리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서울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며 아빠는 오히려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며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빠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엄마는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걱정은 되셨겠지만 그저 말없이 지켜보시며 그 속에서 어떻게든 제게 다가갈 방법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는데 다음 달에 있을 서울 출장에 우리 가족도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는 처음에 난색을 표하셨지만 아빠의 진심 어린 설득과 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결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리카는 한국의 여러 명소와 맛있는 식당들을 추천해 주었고 한국어로 된 여행 필수 회화도 알려주었습니다. 여행 전날 저는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소 엄격하던 엄마도 여행 가방을 챙기며 들뜬 표정은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빠는 출장 준비를 하시면서도 저희를 위해 서울 관광 코스를 꼼꼼히 계획해 주셨어요.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알던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나리타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은 그동안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전통적인 일본의 모습을 고수했다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입국장에서부터 첨단 기술로 가득했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일본의 복잡한 철도 시스템과는 달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편리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13개 노선에 100여 개가 넘는 사철이 얽혀 있어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고 환승 거리도 멀어 불편함이 많았어요. 지하철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최첨단 AI 통역 시스템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무원과 대화할 때 투명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통역이 되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통역을 넘어 지하철 노선도 환승 정보, 소요 시간, 요금 안내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도 무료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하철 내부의 무료 와이파이도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많은 역에서 와이파이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었거든요. 이런 첨단 시스템과 편의성은 한국이 얼마나 관광객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본의 지하철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야 스크린 도어 설치를 서두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역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 실정인 반면 한국은 모든 역사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돋보였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리카에게 한국에서 가볼 만한 장소를 물어봤었을 때 그녀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 이태원과 해방촌을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힙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방문한 이태원은 한국의 전통과 세계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즐비했고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쿄도 국제도시라고 하지만 이곳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방촌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만나는 작은 가게들과 카페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던 엄마도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분명 일본도 뛰어난 점이 많지만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와 효율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방촌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배가 고파진 우리 가족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본 식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는데 고기를 구울 때마다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도와주었고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리필해주는 서비스에 놀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고깃집 사장님이 갑자기 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옷에 고기 냄새가 배었을 텐데요 라며 페브리즈를 꺼내시더니 조심스럽게 뿌려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근하고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도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정말 친절하네요 라며 감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을 안고 거리를 걸으며 만난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보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화를 시키려 동네 언덕길을 걷던 중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는데 가파른 언덕길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무거운 짐수레를 힘겹게 끌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복 차림의 중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 짐수레를 함께 밀어주었어요. 어르신도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엄마도 감동하신 듯 정말 훌륭하구나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돕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주저하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이곤 하는데 한국 학생들의 행동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피로를 풀기 위해 고깃집 사장님이 강력히 추천해주신 찜질방을 찾았어요. 일본의 온천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식 황토방, 불안증막, 얼음방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의 온천이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면 한국의 찜질방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문화공간 같았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간 황토방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몸을 씻고 찜질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목욕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찜질방 안에 있는 작은 코인 노래방도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일본의 가라오케처럼 독립된 공간이 아닌 찜질방 안에서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최신 한국 노래부터 일본 노래까지 다양한 곡이 있어서 엄마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찜질복 차림으로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드는 이 특별한 경험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찜질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본 같았으면 이런 시간에 여성들이 목욕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한국의 찜질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도 오후 6시처럼 이야기꽃을 피우는 여성들이 많았고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이 안전한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편안한 표정으로 등을 기대고 계셨어요. 찜질방에서 나오는 길, 엄마는 이제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게 아쉬운 듯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걱정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머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거부하고 경계하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수레를 도와주던 학생들의 모습, 페브리즈까지 챙겨주시던 삼겹살집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편견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그동안 일본에 편향된 미디어와 교육으로 인해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행이나 상인들의 친근한 정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거나 배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포용력 있고 친절했다는 걸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엄마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아 공부하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엄마가 한국 요리를 직접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시더니 이제는 일본식 된장국이 아닌 한국식 된장찌개의 조리법이 더 흥미롭다고 하시네요.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우시겠다며 요리 교실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해요. 아빠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족이 직접 경험하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쯤 다시 한번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과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일본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보수적인 성향을 생각하면 쉽게 변화하긴 어려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두 나라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를 해보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하던 아사미의 엄마가 오히려 더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느낀 감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